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요즘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 이유가 일단 모든 게 오르기 때문이죠.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또 주식도 많이 오르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주변의 친구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고 집을 살려면 도저히 지금 저축만 해서는 답도 없고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등 떠밀려서 투자를 시작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115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먼저 볼게요. 지금까지 6,1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439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제 계좌는 좀 오르긴 했는데 코스피 지수 자체는 거의 그대로고요.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보였고 그래도 크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받쳐주고 해서 크게 내리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그냥 고만고만한데 이제 건설주들이 좀 올라주면서 제가 좀 계좌가 좋았죠. 대림산업도 꽤 올랐고 또 이제 자이 S&D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급등을 해서 좀 거의 한 70 몇 프로 수익을 보고 팔았다가 다시 좀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 해외 주식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075만원 정도 되고요. 밑에 건 아닙니다. 밑에 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위에 거가 방송 계좌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지난주보다 1% 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주식은 지지부진한 데 비해서 미국 주식은 좀 올랐고 또 환율도 좀 상승을 해서 지난주보다 좀 증가를 했네요. 계좌 금액이. 일단 환율은 계속 내려가서 1,050원, 1,000원 밑으로도 내려갈 거다 이런 예상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렇게 예상대로 쉽게 되지는 않죠.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니까 환율을 함부로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82만원 정도, 4만원 정도 되네요. 채권이랑 주식에 지금 이게 격차가 좀 벌어졌는데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 시장이 11시 반에 열리잖아요. 이걸 예약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팔고 다시 그 금액으로 이걸 사야 되기 때문에 예약도 할 수 없고 그냥 장중에 해야 되는데 요즘에 애들을 한 9시에 재우다 보면 그때 잠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자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리밸런싱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어느덧 115주차까지 왔습니다. 한국 주식 지금까지 6,1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439만 2,063원, 해외 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075만 8,378원, 자산 배분 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82만 9,200원, 합계는 7,7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397만 9,641원입니다. 1억 밑으로 다시 안 내려가면 좋겠네요. 일단은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주보다 좀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축만 해서는 도저히 부동산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 집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주식 투자로 더 빠르게 부동산보다 따라잡아서 이렇게 집을 사겠다 이런 목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오르니까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종목들이 오르니까 테슬라가 오르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나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친구가 주식을 샀는데 엄청 올랐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사자 계속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또 좋은 자산을 내가 골랐다면 충분히 분산 투자를 했다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코스피 차트인데요. IMF 직후의 저점인 277에서 1998년이죠. 277포인트에서 현재 2770포인트니까 10배가 올랐죠. 22년 동안 10배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0배가 오르는 동안 이렇게 쭉 상승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쭉 직선으로 오르기만 하면 얼마나 주식 투자가 쉽겠어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죠. 끝도 없이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물론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잘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 해왔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쳐도 이런 상승과 하락을 사람들이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이 구간, 이렇게 쭉 올라가기만 하는 구간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밖에 경험을 못한 거죠. 물론 주식 투자를 올해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알죠.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코스피 지수가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란 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좀 크게 내린 적도 있고, 코로나 때 폭락한 것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폭락한 것을 알고 있죠. 또 IT 버블 붕괴할 때도 폭락한 것을 알고 있고요.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과거 데이터는.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것을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버티면 된다. 내가 좋은 자산을 사놓고 꾸준히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건전한 마음가짐이긴 한데, 그런데 막상 이 폭락이 닥치면 또 다르거든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랑 이렇게 그냥 그래프로만 보는 거랑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지금 돌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진짜 뭐 2008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것 같고 진짜 망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또 코로나 때도 진짜 뭐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셧다운되고 모든 게 무너질 거다, 뭐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말이죠. 지금은 상승만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거는 그냥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최근에 상승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또 상승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계속 올라갈 리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히 큰 하락도 한 번은 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뭐 여윳돈으로 무리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투자를 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무리해서 뭐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몇 년 뒤에 한 1, 2년 뒤에 써야 될 돈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막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유동성은 계속 풀릴 것 같고, 뭐 이러다가는 절대 집을 못 살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회는 항상 옵니다.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다가도 분명히 폭락할 때도 오고 계속 쉬어갈 때도 오고 그렇습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죠. 계속 올랐던 게 아니에요. 집값이 오른 게 뭐 서울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 5년, 한 4년? 급격하게 오른 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항상 올라왔던 건 아니죠. 집값도 계속 횡보하거나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으로 뭐 공부도 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막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아마 망하게 될 확률이 거의 90%가 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지금 시작하는 거는 아주 위험하죠. 그리고 또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까요? 대부분 급등하는 종목을 많이 살 겁니다. 뭐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그리고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주로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은 뭐 더 잘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험하죠. 많이 오른 종목이 더 오를 것 같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잘 공부를 해서 좀 뭐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고요. 물론 그 성장 가능성을 진짜로 내가 잘 파악했다면 성장주도 괜찮은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뭐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런 숫자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지금 투자를 꼭 안 해도 돼요. 높은 것 같다면, 고점인 것 같다면 올인해서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되고요. 충분히 공부하고 난 뒤에 투자를 해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